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ASMR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넋두리는 아니고요. 아나운서 시험에 관한 팁을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아나운서 필기시험에 관한 건데요. 너무 독특한 방식이라 저조차 지금 적응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 기쁩니다. 아나운서 시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숙면 유도 ASMR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 시험은 작문, 논술, 시사, 약술 이렇게 시험이 나가고요. 필기시험에 포함되는 점수로는 토익 시험 점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문은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형식의 구애 없이 수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 어떤 주제는 주어집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 나가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작문 시험에서 작문을 잘 써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글감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저는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책을 읽을 때 좋은 구절이나 써먹을 수 있는 표현, 또는 길을 갈 때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영감, 아니면 친구에게 들은 친구의 경험,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이거 글로 좀 써먹으면 좋겠다 라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그 아이디어 노트에 적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떤 주제가 문제로 나오든지 내가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 노트에 있는 많은 소재, 글감, 에피소드 이런 것들 중에 적절한 것을 그 주제와 연관을 시키는, 연관시켜서 쭉쭉 써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이디어 노트에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시콜콜한 소재라도 어떤 소재가 내 시험장에서 떠오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든지 커피, 사과, 카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이라는, 이게 실제 MBC 기출 문제예요. 제가 봤었던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그림 3개를 주면서 이 그림들을 보고 글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게 작문 문제예요. 예상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주제든 아무 주제나 가지고 쓰시되, 너무 구태의연한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말 일기 같은 그런 일반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 부드럽게 튀는 글을 쓰셔야 돼요. 부드럽게 튀는 글. 자, 우리는 시나리오 작가이거나 예능 PD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통통통통 튀는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디어 노트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 노트, 어떤 주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되게 일반적인 그런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버리시고 두 번째 정도 떠오른
생각대로 글을 써 나가시는데 꼭 개요를 짜시고, 개요를 짜서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좀 차곡차곡 좋은 작품을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생각 노트만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겁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많이 글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두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KBS 합격했을 땐 하나는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금융위기를 초래해서 좀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뭐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봉천동 슈퍼마켓 주인에게 미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봉천동 슈퍼마켓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논술 문제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금 방송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경제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성이 있는 시사 문제 하나는 그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이 신입사원이 풀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봉천동 슈퍼마켓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두 괄식으로 주장을 처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두 괄식으로 쓰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채점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그 비슷한 글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래서 이게 뭔데? 주장이 뭔데? 그래서 네가 뭐라는 거야?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문장에서부터 주장을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주장을 냈죠. 왜냐면 생필품을 파는 곳이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사치품처럼 위기를 맞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이사이의 논조 사이사이에 내 아이디어 노트 안에 있는 참신한 표현이나 아이디어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어떤 위인의 그런 구절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은 주장을 깔끔하게 첫 문장에 배치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중간중간에 그 어떤 비유라든지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든지 참신한 표현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논조를 좀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문장, 논술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사 역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필기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시사 트렌드 또는 기본 상식에서 뽑은 5개 정도, 6개 정도의 키워드, 어떤 단어가 출시래 어떤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내가 이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약술을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전부 다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다 맞히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래도 2개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썼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에 장문과 논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이제 최신 시사상식이라는 그런 책들 많이 나왔거든요.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그런 책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되 기본적인 건 신문을 정독하는 거죠. 신문은 성향이 다른 두 가지 정도의 일간지를 고르셔서 매일 정독하시는 걸 권하는데요. 신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면 하루가 다 걸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을 위해서 읽어야 될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추려내셔서 과감히 그 읽어야 될 기사만 정독을, 그리고 매일 신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기사가 뭔지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읽으셔서 상식을 쌓으시고, 신문에 요즘에는 요즘 신조어라든지 또는 요즘 트렌드 아니면 뭐 전문 용어인데 요즘에 뭐 이슈가 많이 된다 하면은 신문에서 다 풀이를 해 놓습니다. 내가 몰랐다면 그 부분을 수첩에 옮겨 적으시는 식으로 시사 공부, 상식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마치 내가 상식 퀴즈 대회에 나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위해서 종합 상식책도 한 번쯤 보시는 것을 권할게요.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종합 상식이라는 거는 요즘 시사에는 관련이 없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는 정말 두꺼운 책인데, 그런 책을 한 번쯤은 재미로나마 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신조어 같은 것도 방송사에 근무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사상식 약술 문제에 신조어가 하나쯤 꼭 나오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스터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아나운서 지원자들은 스터디 꼭 하셔야 됩니다. 실기 스터디는 만약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모니터를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필기 스터디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단 아나운서 지원자끼리 하시지 마시고요. PD 지망생, 기자 지망생 다 있는 스터디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자 지망생들은 논술을 정말 잘 쓰고요. PD 지망생들은 장문을 정말 잘 씁니다.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면접을 잘 보고요. 또 이미지 체크해주는 거에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세 가지 방송 직군 지망생들이 서로 윈윈 전략으로 잘 공부를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필기 스터디 모임에서는 그 자리에서 카페면 카페, 스터디룸이면 스터디룸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스터디룸이면 스터디룸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글을 쓰고요. 서로 글을 돌려 읽으면서 첨삭도 해주고 이 글에 대한 느낌, 내 생각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글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남의 글을 읽으면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런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시사 약술 같은 것도 스터디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몇 개를 정해와서 각자가 브리핑을 하면 핸드아웃도 나눠주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트렌드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데 도움이,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는 꼭 필요하니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KBS 지원하시는 분들은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수인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토익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는 그런 공인 성적입니다. 공인 시험입니다.
시중에 기출 문제집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시험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떤 것을 정답으로 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세요. 정답을 사실 봐도 왜 이게 정답이지 싶은 게 바로 언어 영역인데, 한국어 능력 시험도 약간 그런 류의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시험은 이런 거를 정답으로 처리한 거 보니까 이런 식의 것을 정답으로 찍으면 대충 맞겠다. 이런 감도 좀 키우셔야 되고,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어휘 공부랑 맞춤법 공부가 되겠습니다. 맞춤법이나 어휘 같은 거 사실 현직 아나운서들도 평소에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나운서가 될 거니까 즐겁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춤법은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방송사마다 KBS는 바른말 고운말, MBC는 우리말 나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재미삼아 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맞춤법은 수첩에 적어 놓는 것,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중에 이제 고유어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유어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고유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영어보다 어려운 우리말 고유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쭉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 맞춤법 공부와 고유어 공부에 상당히 재미를 붙여서 맞춤법, 어휘 이런 문제는 정말 100%다 맞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지금도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 맞히다 맞잖아요. 맞춤법은요, 알아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을 할수록, 영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ASMR 같지가 않고 무슨 인간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다시 ASMR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드셨나요? 이미 지금 잠드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나운서 시험, 필기시험 노하우,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 방법, 스터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끔씩 제가 ASMR 이렇게 해볼 테니까 어떤 것을 제가 주절거렸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따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엄마의 브이로그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미키봉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제가